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로빈후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EO 블라디미르 테네브의 발표 시작 발언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딱 이 준비된 발언 내용만 가지고 로빈후드가 지금 뭘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CEO의 오프닝 발언이 사실 회사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죠. 네. 그래서 CFO의 어떤 상세한 재무 설명이나 그 뒤에 이어진 Q&A는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할 거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이 이번 발표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라이브 청중과 함께 진행됐는데 기관 투자자랑 개인 주주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행사였다고 하네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확실히 좀 상징적인 자료였겠네요. 그랬죠. 자, 그럼 로빈후드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특히 CEO가 직접 준비해서 읽는 그 오프닝 발언은요, 회사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 그리고 미래 비전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로빈후드가 투자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 한번 같이 면밀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테네브 CEO는 3분기를 정의하는 그 키워드로 끊임없는 제품 혁신 속도, 영어로는 Relentless Product Velocity를 딱 강조하면서 시작했어요. 상당히 좀 자신감 넘치는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아, 그런가요? 네. 단순히 뭐 신제품을 많이 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시장 변화에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곧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엔진이다. 이런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어쩌면 경쟁사들한테 보내는 약간의 경고 메시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집중 분야는 바로 활성 트레이더들입니다. 근데 목표가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활성 트레이더들이 로빈후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하면 손해라고 느끼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와. 와, 이거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네, 이를 위해서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후드 서밋이라는 행사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 기능이라든지 여러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다중계좌 지원, 아, 다중계좌. 그리고 로빈후드 콜텍스라는 자체 AI 엔진 기반의 맞춤 지표 제공, 심지어 로빈후드 소셜이라는 새로운 소셜 플랫폼까지요. 정말 많네요. 네, 거기다가 12월 16일에는 첫 번째 AI 관련 대규모 이벤트도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활성 트레이더. 이들은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로빈후드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손해라고 느낄 정도의 경험을 주겠다. 이건 단순히 좋은 기능을 몇 개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 압도적인 경험을 주겠다는 거겠죠? 여기서 그 로빈후드 코텍스는 아마 사용자 거래 패턴이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투자 아이디어나 뭐 경고 같은 걸 주는 그런 AI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하. AI랑 소셜 기능을 결합한다는 건 트레이더들이 정보를 얻고 소통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AI 이벤트 예고는 이 분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성과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3분기에 주식하고 옵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발표 시점인 11월 초 기준으로 보면 10월에는 1일 및 월간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면서 더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어디서 눈에 띄는 게 예측 시장, 프리딕션 마켓스의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요. 아, 예측 시장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 사건의 미래 결과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요 형태의 계약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사고 판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결과가 예일 것 같으면 예 계약을 사고 아니요일 것 같으면 아니요 계약을 사는 식이죠. 아하. 가격은 보통 0달러에서 1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이 반영된 확률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로빈후드가 약 1년 전에 미국 대선 예측 상품으로 이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다고 하던데 그 후에 매분기 거래량이 2배씩 늘어서 3분기에는 무려 23억 계약이 체결되었답니다. 23억 계약이요? 와.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10월 한 달 동안에만 25억 계약을 넘어서면서 이미 3분기 전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요? 이야, 정말 폭발적이네요. 네. 현재 1000개 이상의 다양한 예측 계약을 제공하고 있고 초기에는 스포츠 위주였지만 이제는 경제, 정치, 문화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네요. 테네브 CEO가 이 예측 시장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의 위험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장 큰 자산 클래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로빈후드가 이 시장을 단순한 어떤 틈새 상품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낸 거죠. 물론 규제 당국이 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규제 이슈는 항상 따라다니겠죠. 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예측 시장이 단순한 베팅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 정보 시장이나 어떤 위험 관리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집중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차세대 고객의 자산 점유율, 영어로는 Wallet Share for the Next Generation 확보입니다. 원래 쉐? 네. 테데브는 앞으로 다가올 120조 달러, 우리 돈으로換算하면 거의 16경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언급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16경원이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이미 로빈후드가 관리하는 총 고객 자산 AUC가 3분의 1조 달러, 그러니까 약 3,330억 달러, 한화로 한 440조 원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고요. 그 고객 자산 점유율, 즉 원래 쉐어는 금융회사의 핵심 성공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가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자사 플랫폼으로 가져오느냐의 문제죠. 네. 이게 높을수록 고객 충성도가 높고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그 메가 트렌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게 될 그 막대한 자산을 로빈후드로 유치하겠다.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은퇴 관련 자산이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서 25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3월에 출시한 자동 투자 서비스 로빈후드 스트래티지는 출시 8개월 만에 벌써 운용자산 AUM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문 서비스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 은퇴 자산하고 디지털 자문 서비스의 성장은 로빈후드가 단순히 주식이나 옵션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종합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종합 자산 관리 플랫폼이요? 네, 젊은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점차 자산이 늘어나면서 은퇴 준비나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로빈후드 안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은행 서비스 확장 소식도 있었어요. 로빈후드 골드카드라는 신용카드는 이미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면 꽤 많네요. 네, 연초 대비 가입자가 5배나 늘었더니 인기가 상당한가 봐요. 고객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출시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로빈후드 뱅킹이라는 이름으로 예금 및 체크 계좌 서비스도 일부 고객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가 편리하고 예금 계좌뿐 아니라 체크 계좌에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초기 사용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은행 서비스 확장은 고객의 돈을 로빈후드 생태계 안에 묶어두려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아, 묶어두려는 전략? 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급여 자동이체 같은 걸 통해서 고객의 소비 패턴과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더 정교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월급을 받아서 로빈후드 계좌에 넣고 로빈후드 카드로 소비하고 남는 돈은 로빈후드에서 투자하고 은퇴 자금까지 관리하게 만드는 이른바 금융 슈퍼앱, 파이낸셜 슈퍼앱이 되겠다는 비전인 겁니다. 금융 슈퍼앱,
정말 야심차네요. 그렇죠. 특히 예금하고 체크 계좌 양쪽에 모두 이자를 주는 것은 기존 은행이나 다른 핀테크 앱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은행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겠죠? 그렇겠네요. 정말 금융생활의 모든 것을 로빈후드 안에서 해결하게 만들려는 그런 큰 그림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집중 분야입니다. 바로 최고의 글로벌 금융 생태계, 글로벌 파이낸셜 에코시스템 구축입니다. 글로벌. 네, 여기서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10년 안에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외 지역에서,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을 개인 고객이 아닌 기관 고객, institutional clients로부터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와, 절반 이상이요? 네, 현재 로빈후드의 주력 시장이랑 고객층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미국 중심의 개인 투자자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기관 투자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장기적인 포부죠. 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분기에 구체적인 진척사항이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토큰화입니다. 현재 유럽 연합 지역에서 주식 토큰을 제공하고 있는데 400개 이상의 상장 기업 주식을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했고 계속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이 토큰화가 정확히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주식 토큰화는요, 실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증권거래소의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연중무효로 거래할 수 있고요. 24시간요? 네. 그리고 일주 단위가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아주 작게 쪼개서 투자하는 것. 소위 말하는 조각 투자, fractional ownership, 또 훨씬 쉬워집니다. 금융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로빈후드는 특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EU 시장에서 이 혁신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진척사항은 로빈후드 벤처스입니다. 미국에서 비적격 투자자,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비상장 기업, 즉 스타트업 같은 상장 전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적격 투자자까지요? 네, 이미 몇 건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고 몇 달 안에 이 로빈후드 벤처스 자체를 공모, 퍼블릭 어퍼링 형태로 대중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이건 로빈후드의 초기 미션이었던 금융 민주화, democratizing finance와도 딱 맞닿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그러네요. 전통적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는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턱을 낮춰서 일반 개인들에게도 초기 성장 기업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비적격 투자자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투자자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성공한다면 개인 투자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비상장 투자는 변동성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고요. 맞아요. 위험성에 대한 고지는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인수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통합 효과입니다. 로빈후드의 첫 번째 대규모 기관 사업 인수 사례였는데 인수 후에도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관 고객을 유치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분기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어요. 통합 과정 중에도 제품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트스탬프 인수는 로빈후드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 고객을 상대하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죠. 노하우. 네.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의 요구사항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비트스탬프 운영 경험은 향후 로빈후드가 기관 대상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둘째는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입니다.
그렇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네. 통합 중에도 혁신 속도를 높였다는 언급은 인수 후 시너지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조직 통합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사업은 경쟁이 훨씬 치열하고 수익 구조도 달라서 이 분야에서 로빈후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의 노력을 바탕으로 3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테네브 CEO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숫자들이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0% 이상 증가해서 사상 최대인 약 13억 달러를 기록했고 분기 순이익 금액, 그러니까 고객이 새로 맡긴 돈도 사상 최대인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서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순이익 금액 500억 달러를 3분기 만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3분기만이에요? 와. 네. 아직 4분기가 통째로 남았는데도요. 매출 100% 성장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 팬데믹 시기 개인 투자 열풍 때의 기록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듯한데요. 순이익 금액 증가는 단순히 신규 고객이 늘어난 것을 넘어서 기존 고객들이 로빈후드를 자신의 주요 금융 플랫폼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래 쉐어 확보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료 구독 서비스인 로빈후드 골드 구독자 수도 사상 최대인 39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90만 명? 네, 이게 전체 활성 계좌 중 14% 이상에 해당하고 특히 신규 고객의 경우에는 약 40%가 골드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하니 유료 서비스 전환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네, 40%면 꽤 높네요. 그렇죠. 비트 스탬프를 포함한 해외 고객 수도 약 70만 명으로 늘었고 특히 영국과 EU에서의 성장세가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골드 구독자 증가는 로빈후드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기능들, 예를 들어 더 높은 예금 이자율이라든지 전문 리서치 자료 접근, 즉시 입금 한도 증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치를 느끼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해외 고객 증가는 앞서 언급한 글로벌 확장 전략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능 확장, 그러니까 활성 트레이더나 자산 관리 쪽, 그리고 사업 영역 확장, 글로벌이나 기관 쪽, 이 두 가지 축의 노력이 실제 재무 성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로빈후드 CEO 블라디미르 테네브의 3분기 실적 발표 서두 발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첫째, 공매도, AI 소셜 기능, 그리고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예측 시장 등을 통해서 활성 트레이더들에게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 네. 둘째, 은퇴 자선 관리와 뱅킹 서비스 확장을 통해 차세대 고객들의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금융 슈퍼앱으로 나아가겠다. 셋째, 토큰화, 비상장 투자 기회 제공, 벤처스, 비트스탬프 인수를 발판 삼아서 미국과 개인 투자자를 넘어 글로벌 및 기관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이런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3분기에 기록적인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고요. 그렇습니다. 테네브 CEO는 로빈후드가 더 이상 초기의 그 단순 주식거래 앱이 아니라 고빈도 트레이더를 위한 정교한 도구부터 장기 투자자를 위한 자산 관리 및 은퇴 솔루션, 나아가 글로벌 시장과 기관 투자자까지 모두 포괄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각화된 금융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융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테네브 CEO는 10년 안에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기관 투자자 같은 비개인 고객으로부터 창출하겠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 민주화를 기치로 성장해온 로빈후드가 이처럼 기관 사업 비중을 급격히 늘려갈 때 과연 기존의 핵심 고객층인 개인 사용자들의 경영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기관을 위해 개발된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도구나 거래 시스템이 개인 사용자에게도 개방되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기관 고객의 요구에 집중하느라 개인 사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쉬운 투자라는
로빈후드 본연의 매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로빈후드가 이 두 마리 토끼, 즉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지,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가 앞으로 로빈후드에서 경험하게 될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